황철 진액이 가지고 있는 약성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여기에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산수유와 복분자입니다. 산수유와 복분자. 보통 사람들이 알기에는 남자한테 좋은 게 산수유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산수유는 여자분들의 요실금, 그러니까 임신과 출산을 인해 가지고 관략근이 많이 늘어나서 기침하더라도 소변을 보게 치르게 되는, 그런데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복분자입니다. 보통 일반 사람들은 복분자가 정액제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정액제가 뭔지를 잘 모르고 정액제 그러면 막 부끄럽게 생각하는데 정액제는 다른 거 아니에요. 정액제는 신장 기능이 강한 사람을 정액이 좋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장과 방광 기능이 좋은 사람을 정력이 강한 사람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의학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액제라 그러면 무슨 성적인 것만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이 복분자가 여러분들의 방광과 신장의 건강을 지켜주는 아주 좋은 물질이고, 그 복분자의 기능을 더 상승시키는 것이 산수유입니다. 산수유가 남자의 정력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우리 입장에서는 천부당 만부당한 말입니다. 옛날에 천호식품이 남자한테 참 좋은데 딱 좋은데 산수유 이래가지고 장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산수유가 남자한테 좋은 걸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자한테 더 좋은 것이 산수유입니다. 산수유와 복분자가 짝을 맞춰가지고 우리 인체에 들어오게 되면은 신장과 방광의 기능이 상당히 좋아지게 됩니다. 우리 요실금이 왜 생기냐면요. 이 방광이 있어요, 방광. 이 방광벽이 있는데요. 방광벽과 이 방광근과 기저근이라는 두 가지 근육이 방광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광 기저근 밑에 관략근이 있는데요. 기저근이 뭐냐, 방광을 떠받치고 있는 기둥이에요. 근데 이게 늘어나는 겁니다. 왜 늘어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큰 이유가 물을 잘 안 먹기 때문입니다. 이 방광이라는 것은요, 물량이 적으면 세균이 굉장히 빨리 번성합니다. 세균이 굉장히 많이 빨리 번식하는 것이 방광이에요. 특히 여자분들은 더 그렇습니다. 여자분들이 대개 방광염 때문에 병원에 오시는 분들을 보면 백인 백다 평소에 물을 잘 안 드시는 분들이에요. 물을 많이 물 필요는 없지만 어느 정도 물을 드셔야 되는데, 특히 이게 진통제나 항생제 드시면 물을 갖다 또 병아리 누울만큼 드시더라고요. 한 모금 조금 먹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무조건 먹는 생리 때 보면 진통제 먹잖아요. 그거 먹을 때 물 얼마만큼 드세요? 물 요만큼 들어요. 이거 진짜 큰일 날 문제입니다. 왜냐고요? 진통제나 소염제 이런 건요, 물을 되게 많이 먹어야 돼요. 이런 먹으면 한 정도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그 독성이 간에 남질 않아요. 근데 물 조금 먹어요. 한 모금 좀 먹고 그냥 삼키고.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 물을 적게 먹으면요, 방광에 세균이 너무 많이 기생해가지고 방광벽이 손상이 생깁니다. 그 방광벽이 손상이 생기면은 방광벽이 늘 긴장되어 있는데 이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잖아요, 방광은. 근데 이게 그 작동이 잘 안 돼버려요. 세균이 막 번식하다 보면은. 그래서 물을 잘 안 먹는 사람이 요실금 상태가 많이 생기는 겁니다. 물을 좀 자주 드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물은 공복에 드셔야 되는데 찬물 먹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물 드셔야 돼요. 찬물 먹는 것을 정말 우리 단원도 사람들은 안 먹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합니다. 물이 다 식었네. 근데 그 방광벽이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흔하게 먹는 약들이 많습니다. 진통제, 소염제, 감기약. 특히 감기약. 이 감기약이 성분들이 방광벽을 굉장히 손상을 많이 시킵니다. 그래서 감기약에 들어가는 내용을 구분해 보면요, 전부 다 소염제예요. 안정제고. 이 기관지를 안정시키는 약, 소염제, 진정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물을 조금 먹으면요, 그 약물이 대사하고 남은 건 방광의 벽이 손상이 생겨요. 그래서 옛날에 보면 그 판피린인가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걸 매일 먹는 사람도 있어요. 다 방광암에 걸립니다. 대부분 다. 그런 많이 먹어도 안 되겠지만 하여튼 감기약으로 드시면 이런 물을 많이 드셔야 돼요.
물 적게 드시면은 나중에 다 요실금이 생깁니다. 두 번째로는 여자분들은 뭐 출산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관략근이 많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노출이 생기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요, 우리 모든 장기는 공중에 떠 있어요. 공중에 떠서 모자이크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로 이 장기가 처져요. 자기 위치하고 내려옵니다. 이렇게 내려오게 돼 있어요. 밑으로. 근데 이렇게 하수가 돼 있게 되면요, 가장 맨 밑에 있는 조직이 방광이에요. 압박을 많이 받습니다. 압박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방광벽에 가야 되는 혈액이 잘 유통이 안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방광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신중이 없어집니다. 방광벽에는 센서가 있어가지고 소변이 고게 되면 우리 변기에 보면 물을 내려놓으면 자동으로 물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어떻습니까? 거기 고풍선 같은 게 있어가지고 쭉 올라가게 되면 일정 되면 자동으로 물이 꺼지게 돼 있어요. 그런 센서가 방광에 있습니다. 방광벽 안에 있어요. 그런데 방광에 자꾸 손상이 생기고 적시가 생기고 손상이 되고 손상이 생기면은 그 센서가 밖으로 나와버려요. 이 나오게 되면 센서가 고장 나버립니다. 그러면은 소변이 다 차지하는데도 소변으로 가야 됩니다. 이걸 빈뇨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런 일이 왜 생기느냐? 몸이 허약해서 장기가 처져서 자궁을 압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건강식품을 좀 자꾸 드시라는 이유가 뭐냐면은 장기가 처지는 걸 막아줘야 돼요. 막아줘야 되는데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은. 왜? 신경 많이 쓰고 화를 많이 내고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요, 열이 다 위로 가버리니까 아래 열이 없어지잖아요. 그럼 어떻습니까? 장기는 열이 없으면 아래로 내려오면 되게 빚이 무거워 처집니다. 그럼 방을 압박해요. 방광이 쭉 늘어나죠. 그래서 우리가 건강식품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적당한 운동을 하고 적당히 잘 자고 영양식을 먹고 모자라면 건강식품을 드셔가지고 우리 몸의 장기가 자기 위치에서 내려오지 않도록, 하수가 되지 않도록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고생하는 게 우리 인체의 방광이에요. 방광을 고생 안 시키려면 항상 내 몸이 건강하고 튼튼해야 됩니다. 거기에 우리 건강식품이 일조하고 있는데 특히 황철진액이 그런 일조를 합니다. 왜 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산수유 복분자라는 것은 원래 방광과 신장의 기능을 극대화시켜줍니다. 항상 자기 자리에 있게 합니다. 자기 자리에서 자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하수건데 하더라도 그걸 물리치는 힘이 있습니다. 산수유 복분자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노실감이나 빈뇨나 이런 걸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비수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한국식에 보면 비수리가 있는데 뭐 야간문이라고 많이 들어보실 거예요. 밤에 문을 여는 빗장을 여는 그게 야간문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 속설이고요. 비수리는 여러분들의 혈액순환을 돕는 유일한 물질입니다. 아주 뛰어난 물질이에요. 혈액순환을 굉장히 좋게 해주는 겁니다. 이 비수리가. 혈액순환이 잘 안 되게 되면 장기는 처집니다. 왜냐? 각 장기에 필요로 하는 영양과 산소가 공급이 안 되게 되면 당연히 장기는 열이 없어지게 되면 밑에 내려옵니다. 처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정력이 좋다 이런 것은 혈액순환이 잘 되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비수리가 왜 정력이 좋다고 하는 얘기가 나오냐면 그만큼 혈액순환을 잘해서 아래까지 혈액이 충분히 잘 내려온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의 혈액순환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비수리가 산수유와 복분자가 합쳐가지고 우리 몸에 혈액을 잘 시켜가지고 노폐물을 잘 끌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황철진액에는 이 세 가지 키포인트입니다. 비수리와 산수유와 복분자가 여러분의 몸을 건강하게 하는데 저 기를 순환시키는데 이 세 개가 없으면 기도 순환되지 않고 혈액도 순환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와 혈액을 순환시켜가지고 간하고 신장을 튼튼하게 해주는 그런 물질이 바로 비수리와 산수유와 복분자입니다. 여기 이제 하나 더 첨가한 것이 아루니아인데요. 이 아루니아는 무슨 역할을 하느냐면 막힌 것을 뚫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아루니아가. 외국에서 그 논문을 보면은 이 아루니아를 즐기는 사람들이 심장질환이 없다. 뇌졸중이 안 생긴다. 이런 연구 논문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루니아와 이 용화육하고 같은 과실이에요. 엮어서 내가 넣었는데, 제가 이 아루니아를 한번 먹어봤습니다. 이것만 쭉 먹어봤는데, 어제 내가 어디 부산 교육원을 갔더니 내보고
김석근 박사 아들이 온 줄 알았다. 뭐 얼굴 색이 좋다고 나보고. 근데 그 이유가 아마 이 아로니아 때문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 아로니아는 우리 몸에 막히는 혈도를 이렇게 뚫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뭐 적체가 많이 생겨가지고 막힌 곳이 있다면 뚫어주는 역할을 이 아로니아가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맞습니다. 거기에 내가 원래 항체를 여러 가지 옛날에 배웠을 때 어떻게 배웠냐면 황체는 직선적이에요. 이렇게 생기면 쫙 올라가는 이런 뻗어가는 힘이 있습니다. 황체라고 아로니아를 연결시키면은 오히려 더 아로니아 효과가 더 강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뭔가 기분 나쁘게 우리 몸에 번열이 자꾸 생겨서 아침에 일어나도 몸이 산따지지 못하다. 그러고 뭐가 뭔지 모르겠는데 꼬집어서 딱 어디가 아프다 이건 아닌데 몸이 항상 좀 찌뿌둥하다. 이런 사람들은 기가 유통이 안 되는 겁니다. 혈액순환이 안 되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한테 이 황철 진액이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쭉 드시면은 뭐니만 해도 간의 해독 기능과 신장의 배설 기능이 잘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잘 몸이 건강하다는 것은 딱 한 가지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해독을 잘 시키고 남은 것을 잘 배설시키는 이것이 가장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황철 진액은 뛰어난 제품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게 간의 해독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이렇게 배웠지 않습니까? 실제는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더 복잡한 이 해독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간은 1차 해독, 2차 해독, 이 두 가지 해독을 합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 이런 것들을. 그런데 이 1차 해독을 할 때는 비타민들이 많이 소요됩니다. 2차 해독에는 황이라는 것, 단백질 이런 게 소요되는데요. 이 해독은 물질이 굉장히 독성이 강합니다. 어마어마한 독성이 강한 걸 해독을 시켜요. 근데 그거를 어디로 보내느냐? 콩팥을 보내거든요. 콩팥이 그걸 받아서 잘 배설해야 되는데 이걸 배설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 혈액 속에 떠오르게 됩니다. 그럼 여러 문제가 생기게 되겠죠. 그런 해독을 1차, 2차 해독을 잘하게 만들고 그 독성 물질을 잘 배설시키게 하는 도와주는 것이 황철 진액이다. 이렇게 보면 맞습니다. 이게 장생이라고 누가 이름을 붙였던데 나는 이 뜻을 이 내용을 잘 알고 이거 장생을 붙였나? 장생이는 오래 산다는 뜻인데 오래 살려고 그러면 장생 진액 무기는 맞습니다. 그 어떻게 독성을 잘 배출시키기에 오래 살지요. 그 이게 참 맞는 이름인데요. 그래서 심방을 활성화시킨다. 그러면 황철 진액이 맞습니다. 첫째는 술을 많이 먹는 사람들입니다. 알코올 많이 먹는 사람들한테는 해독이 필요하죠. 해독이 필요하고 술을 많이 먹게 되면 탈수 현상이 생기는데 여기 들어있는 물질들은 그 피부 세포를 촉촉하게 적셔주는 물질들로 쫙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술을 즐겨 먹는 사람들, 그리고 술 때문에 화를 잘 내는 사람들, 우리 예민한 사람들, 그리고 적체도 많이 생기지만 그 적체가 생기기 전에 노폐물들을 잘 걸러주게 하려고 그러면 간이 튼튼해야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화가 잘 나고 잠을 잘 못 자가지고 늘 빌빌거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황철 진액이 아주 좋은 식품이 됩니다. 사실 황철 진액은요, 그냥 물처럼 마셔도 되는 것입니다. 원래 물처럼 마셔도 되는 것이고요. 하루에 뭐 서너 번 이렇게 조금씩 마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원래 시간 제한도 뭐 없다고 할 수 있고, 이거는 또 특별히 조심해야 될 음식도 있는 것도 아닌데 찬 것만 안 먹으면 특별히 주의할 것도 없습니다. 또 아까부터 얘기했지만 3살 이상 된 어린애부터 해가지고 누구나 마셔도 됩니다. 뭐 허약한 사람이거나 뭐 튼튼한 사람이거나 뭐 따지지 않고 누구나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한 가지 주의사항은 임산부에 대해서는 이게 인원 실험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임산부는 안 드시는 게 좋고 그게 누구나 다 드셔도 좋은데 평소에 좀 피곤하면 이렇게 머리가 아프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금 피곤해도 머리가 아프다. 그 혈압이 낮아지거나 혈당이 떨어질 때 오는 현상들인데 되게 머리가 잘 아프다는 사람들이 이걸 먹으면 아마 상당히 효과가 좋을 것입니다.
머리가 아픈 게 두통이 편두통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좌측 우측이 아픈 사람도 있어요. 오른쪽이 머리가 아픈 건 혈액이 허한 사람들이고요. 왼쪽이 아픈 거는 기가 허한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 황엽 진액이 왼쪽으로는 편두통에 아주 좋은 진액이라고 보면 맞습니다.